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8월 25일이고요. 현재 장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저는 오늘 네 종목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 대덕전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덕전자 오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인데요.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였어요. 어제도 그랬는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훨씬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래가 터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변동성이 컸고 또 대응하기도 좋았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종목 손절이 좀 나갔어요. 오늘 이 돌파하는 자리에서 지금 매매 대응을 했다가 최근 종목들이 진짜 돌파하는 척하고 꼬꾸라지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이 종목 여기서 제가 매수했다가 여기서 이제 결국엔 이런 자리 이탈이 나왔죠. 여기까지도 이탈이 나오고 아래로 빠져서 일부 물량 여기서 제가 손절하고 일부 물량은 여기 이제 이탈 나올 때 손절하고 해서 손절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 자, 대덕전자는 삼성향 매출이 많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 240조 투자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고 또 대덕전자도 같은 이슈로 상승이 좀 나왔던 종목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손절이 나갔어요. 여기 돌파 나올 때 거래 대금이 괜찮게 실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조금 비중을 실었는데 손절이 나감으로 인해서 손실 금액이 조금 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로 마감이 됐고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진짜 이 종목 운전하는 스타일이 어제도 똑같았거든요. 어제도 제가 이 종목 매매했었죠. 자, 어제는 약수익으로 빠져나왔는데 이렇게 아침서부터 강하게 상승 줬다가 살짝 조정 주고 횡보하다가 고점 자리 돌파하고 그 다음에 바로 꽂았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도 똑같았습니다. 예, 운전 패턴이 똑같다라는 건 이건 뭐 똑같은 매수 주체가 그대로 운전을 한 거라고 봐야죠. 아침서부터 강하게 치고 살짝 조정 구간에서 박스 그렸다가 돌파 이후에 아래쪽으로 쭉 빼버렸죠. 알고 있었는데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좀 갈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해서 대응을 했다가 결국엔 좀 손절로 마감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덕전자는 손실로 좀 마감이 됐고요. 자, 두 번째 종목 포스코 케미칼 매매를 좀 했는데요. 자, 포스코 케미칼은 이번 급락장에서 제가 1차 매수 정도를 이 정도 구간에서 했어요.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 음봉 만들어질 때 매수했었거든요. 자, 요런 구간이 있었잖아요. 잘 지켜주던 자리. 요런 구간, 뭐, 이런 데서도 지켜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는 저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일부 좀 매수를 했고, 조금 더 깊게 하락한다면 추가 매수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 이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죠. 그런데 최근에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진짜 대거 급등이 나왔는데 유독 포스코 케미칼만 좀 상승다운 상승이 나오질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장 대비 얘는 그래도 하락폭이 깊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큰 상승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양극재, 음극재를 다 만드는 그런 좀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수급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또 반등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매수하고 오늘 이제 급등이 좀 나와줬어요. 다른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얘가 이제 오늘 좀 수급이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 상승 나오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매도하고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일봉상 이제 지수의 급락을 이용해서 투매 구간 매매 대응해서 오늘 수익 내고 마무리했고요. 자, 세 번째 종목으로 YG엔터 매매를 했는데요. YG엔터는 제가 일부 물량 좀 보유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물량 오늘 이제 수익권에서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엔터주들은 다시 이 YG엔터 같은 경우는 이런 돌파된 전고점 자리 회복을 해줬죠. 그만큼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종목에 수급이 들어온 이 구간에서 아직 이 매수 주체들이 어떤 수익을 내지를 못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충분히 또 시장만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 나온다면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실적이 일단 뒷받침이 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화이자의 긴급 승인에서 정식 승인으로 격상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좀 잦아드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이 백신의 보급이 확대가 되면서
접종자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면 이제 이 엔터주들이 아마 강한 좀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자, JYP 같은 경우도 괜찮죠? 다 거의 회복했죠.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뚫고 다시 가는 모습이죠. 이렇기 때문에 엔터주들은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좀 공유를 했듯이 차기 이제 하반기 주도주로 주도 섹터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러다가도 수급이 또 없어지게 되면 아래쪽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때는 당연히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저는 이제 오늘 수익권으로 매도하면서 일단은 YG엔터 물량은 다 수익으로 마감이 됐어요. 이날 매수해서 수익 냈고요. 이날 매수해서 수익 냈고, 이날 수익 냈고, 또 여기서 매수해서 또 수익 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 거의 한 4번 정도 수익을 내면서 YG엔터로 아주 잘 좀 수익을 뽑아내면서 마감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YG엔터 매매 좀 마쳤고요. 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오늘 좀 나머지 물량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하이닉스 생각보다 진짜 반등이 약했어요. 자, 시장 같은 경우는 피보나치 반등 구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38.2% 이상 반등이 나왔다라고 어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시장 반등이.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8.2% 반등 구간이 대략 한 이 정도 구간입니다. 여기도 못 찍었거든요. 이 자리가 뭐라고 여기 이제 돌파되고서 다시 이탈이 나온 자리라 이제 저항받는다라고 말씀드린 자리인데 거기서 또 저항을 받고 빠지더라고요. 오늘 좀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오기를 기대를 했는데 뭐 정반대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보유 물량도 전체 이제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마무리가 됐고요.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좀 약하더라고요. 삼성전자는 제가 특징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도 시장 반등과 비교를 해보면 38.2% 구간을 터치를 하지를 못했어요. 대략 근처까지는 좀 왔습니다. 이 정도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살짝 터치는 했네요. 그런데 시장보다는 확실히 좀 약한 모습이죠. 240조 투자라는 강력한 재료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이렇게 좀 미약하다라는 건 시장보다 약한 종목이라는 건 시장이 하락을 하면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암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쌍바닥 구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올 때 조금 반등을 강하게 할 것을 기대를 하는 게 좋은 좀 대응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도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좀 매매를 했는데요. 유니드라는 종목 오늘 또 손절을 좀 했어요. 이 종목은 사실 대응을 하지 않았어야 될 자리인데 제가 조금 장중에 욕심을 내다가 대응하다가 좀 손절이 나갔어요. 자, 장중에 분봉상 고점 자리 돌파를 여기서 했어요. 그래서 돌파한 자리에서 매수했다가 거래도 좀 실렸죠. 그런데 아래쪽으로 빠지는 바람에 제가 이제 요 돌파 댐봉의 저점 이탈 나올 때 손절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매매한 내용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덕전자 좀 손절이 나갔죠. 마이너스 1.96%인데, 뭐, 퍼센테이지는 얼마 안 되죠. 손절 퍼센테이지는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손절 금액이 조금 되고요. 자, 포스코 케미칼은 제가 일봉상 투매 구간 대응해서 오늘 이제 4.4% 정도 수익 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YG 엔터는 보유 물량 오늘 수익권에서 매도하고 마무리했고요. 유니드는 매매하지 않을 자리였는데 제가 대응했다가 좀 약손절 나갔고요. 자, 하이닉스 또 일부 물량 남았던 거 오늘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특징주 좀 보고 바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도 스펙주들만 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고 시장도 조금은 흐지부지했죠. 종목들의 모습도 좀 비슷했습니다. 뭐 그렇게 강한 종목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그런 종목은 좀 없었던 것 같고요. 한국 BNC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 BNC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상한가가 풀리면서 좀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 종목은 이 위쪽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횡보하던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또 파동이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파동상으로 보면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의 연장 파동 구간이거든요. 요거를 2차 파동으로 보더라도 요게 3차 파동 구간이기 때문에 3차 파동 구간 위험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료가 진짜 강력한 재료라면은 또 모르겠지만
3차 파동 구간은 항상 조심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이 오늘 재료를 달고 또 상한가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상한가 잘 굳혔다가 막판에 이렇게 상한가를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3차 파동 구간에서는 세력이 언제라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도 할 말이 없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항상 존재를 합니다. 상한가를 만약에 상따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첫 번째 구간 자리가 좋은 겁니다. 2차 파동 구간까지만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은 1차 파동 구간 상한가 들어갈 때 보면 갭이 이렇게 많이 뜨잖아요. 12%가 갭이 뜨잖아요. 그렇죠? 2차 파동 구간도 갭이 4% 정도 뜨죠. 근데 3차 파동 구간은 어떤가요? 상한가가 풀리잖아요. 그렇죠? 상한가에 들어가서 물론 갭이 뜨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뭐 진짜 강력한 재료거리를 달고 상승이 나오는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한국 BNC 만약에 상따를 한 사람이라면 오늘 정말 짜증이 났겠죠. 예, 그래서 3차 파동 구간은 될 수 있으면 매매 대응하지 마라.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BNC는 이제 안트로퀴노놀 이 코로나 치료제 이슈로 좀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긴급 사용 승인을 대만에서 좀 받았죠. 예, 그런 부분도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 좀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특징주는 이 종목 한 종목 좀 보도록 하고요. 예,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그래도 오늘도 음봉으로 만들어졌긴 했지만 반등을 좀 성공을 했어요. 예, 플러스로 마감이 됐죠. 갭을 좀 띄웠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또 좋았죠. 나스닥이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또 S&P 500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나름 그래도 잘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진짜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은 좀 나왔다라고 봅니다. 50% 근처까지 왔죠. 대략 요 정도 구간이 38.2%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거기는 뛰어넘었다가 뭐 오늘 진폭을 가져가긴 했지만 그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11선도 터치를 했어요. 21선까지 터치를 한다면 진짜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강력한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모멘텀은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슈와 이 테이퍼링에 관련된 좀 악재 이슈가 있었는데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좀 연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좀 생겼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은 화이자 백신의 정식 승인으로 인해서 또 모멘텀이 생겼죠. 예, 그러니까 악재보다는 악재가 해소되거나 아니면 호재거리가 생겼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어떤 직접적인 모멘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 이 정도 반등 구간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반영이 됐다. 성공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더 강했죠. 자, 코스닥 시장은 50% 구간을 뛰어넘으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충분히 기술적 반등을 좀 넘어서 충분한 반등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50% 구간이 위쪽에서 이제 마감이 됐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11선을 터치를 했고요. 이제 코스피 시장도 코스닥 시장도 조금의 어떤 조정 구간을 염두를 해줘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강한 상승을 위해서는 이 정도 구간에서 조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쉬어가다가 아래쪽으로 조정 구간이 나오고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진 다음에 상승을 해주는 게 탄탄한 이제 바닥을 확인을 하고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갑자기 어떤 진짜 대박 호재 뉴스가 발생을 하면서 뭐 미국 시장이든 우리나라 시장이든 강하게 V자 반등을 한다면 저도 더 좋죠. 당연히 그런 반등이 나와주길 바라지만 지금 우리 시장의 어떤 모멘텀이 그런 것들이 좀 부재하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자면 오늘 외국인이 장중에는 좀 매도 수급이었습니다. 매도 수급이었는데 장 막판에 이렇게 좀 수급이 매수 수급으로 전환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매도 수급으로 좀 전환이 됐죠. 오늘 한 12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기관과 함께 양매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장은 견조하게 좀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이 아쉽게 좀 강한 더 매수 수급이 들어왔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조금은 아쉽고요.
역시나 이제 환율 부분에서 살짝 이제 환율이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을 하니까 수급적인 측면이 조금은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환율 부분이 여기서 좀 더 하락이 나와줘야 돼요. 나와가지고 1150원대 아래로 떨어지는 게 가장 좀 좋습니다. 물론 1150원대 더 밑으로 떨어져야지 우리 시장이 더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구간도 사실 높습니다. 환율은 높은 구간이고 좀 더 하락을 해야 외국인의 수급도 좀 견조하게 들어올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시장은 어쨌든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과 S&P 500이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횡보를 하는 기간 조정을 갖거나 아니면 빠른 뭐 가격 조정을 통해서 이런 쌍바닥 구간을 확인을 하고 상승을 하면서 다시금 시장의 주도주, 주도 섹터의 등장이 만들어지고 2차전지 배터리 섹터에 이제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도주의 면모를 다시 보여주고 강한 상승이 나와준다면 또 시장이 좋은 모습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이 좀 좋은 시장 대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잘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